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린 가운데 부실 준비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국회 행안위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야기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K-팝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여당, 이 지자체 실정에 잘 대처해서 K-잼버리로 잘 마무리를 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마치 예산을 검찰 특활비처럼 사용하면서 잘못을 덮으려고 한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두 분 이번 정부의 입장과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적절하지 않은 장소 개최부터 그 폭염, 태풍 이런 이상 기후 그리고 부실한 준비와 운영 미숙으로 행사 기간 내내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그 새만금 잼버리가 국민들과 공무원 그리고 기업, 문화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중앙정부에서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 덕분에 새만금 잼버리가 K-잼버리로 확장이 돼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도 체험을 하고 그리고 K-팝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전 대원들의 출국까지 무사히 마무리가 되어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태 잼버리도 남아있고 부산 엑스포 유치라는 문제도 남아있는데 이번 잼버리를 교훈 삼아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이 폐영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네. 정치색과는 아무 상관없는 국제 행사였던 만큼 적어도 폐영식에는 참석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어쨌든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이어질 행사들에 대해서 좀 잘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 잼버리가 아니라 앵버리냐, 잼비리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조롱이 나올 정도로 역대 최악의 잼버리가 아니었냐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조기 퇴영했던 그 영국 같은 경우는요, 가장 많은 인원 4,500명가량이 퇴영을 했는데요. BBC의 보도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불운한 대회다라고 평가할 만큼 각국에서 이번 잼버리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굉장히 우려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홍수, 폭염, 태풍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나서 또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그늘도 없었고 그리고 화장실, 샤워, 위생시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죠. 이런 부분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머물기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운영 미숙과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각국에서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우 부족했고 매우 위험한 잼버리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비판해봤자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잼버리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실력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있었던 실력은 이런 잼버리 수준의 행사를 동시에 100개 정도 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이렇게 부실한 운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K-팝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지만요. 대통령실까지 나서고 국무조정실장까지 약 150여 개국의 숙소를 컨트롤, 지시하면서 간신히 K-팝 콘서트로 마무리를 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개영식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부부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개영식 참석자의 말에 의하면 또 늦으셔가지고 개영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원들, 그 참석한 청소년들이 많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잼버리 같은 경우는 매년 열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고 그리고 참가 연령도 만 14세에서 17세까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은 얼만큼 많이 기대를 했었고 저는 힘든 기간 동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온 행사였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이 과연 좋게만 기억될까가 저는 매우 우려스럽고요. 일부 국가에서도 많이 항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의 어떤 자리에 차지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다면 과연 그게 우리 과연 외교와
뭐 등등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또 있었습니다. 네. 예, 새만금 잼버리 6년이라는 준비 시간도 있었고 또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실 준비 논란이 불가피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그리고 전라북도를 향해서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6일, 25일에 각각 관련 부처의 현안 질의가 열릴 텐데 어떤 부분들을 들여다봐야 할까요? 먼저 김 의원부터. 네, 우선 전북도 내에서도 새만금 지역 유치에 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무주 태권도원이라든지 구천 야영장 등이 경합이 붙었었는데 새만금 지역이 선정됐었던 만큼 지역 선정에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네. 전북도는 간척지인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로 부적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정부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행사지로 밀어붙였는데요.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려면 뭐 공항도 필요하다, 고속도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산을 유치를 했는데 이런 인프라는 잼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예. 그리고 잼버리 총 사업비의 그 74%가 운영비로 쓰였고 그 잼버리 개최를 명목으로 다녀온 출장 수가 99회에 달합니다. 네. 그중에 전북도가 55회, 부안군이 25회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잼버리와 전혀 관련 없는 국가에서 관광을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심지어 부안군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잼버리 이후에 다시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 크루즈 출장을 계획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취소를 했습니다. 예. 2년 후에 2025년 아태 잼버리 행사가 열리는데요.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아태 잼버리 행사도 새만금에 유치할 것이다라고 예.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김윤덕 의원은 그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잼버리 기간 내에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전북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북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강도 감사는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거취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라북도도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뭐 해외 출장 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조사하고 적당한 처벌이나 뭐 조치가 취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이번에 이 잼버리는 잼버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컨트롤은 수장은 국무총리시죠. 예. 그래서 국무총리 산하에 이제 각 부처,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이제 위원장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장 책임자이신 거죠. 이번에 뭐 그 전에도 사전에 탐방도 갔다 오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점을 살펴보고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비용 부분에 대해 따져 물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뭐 얼마 전에 발표 난 것에 의하면 약 8만 원 상당의 일부 그 텐트가 실제로 공급된 건 25만 원가량으로 공급이 되었고 그 과정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부터 저는 확인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던 것은 저는 그 큰 이유도 하나가 사전에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 사전 리허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도 그 경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최초의 스카우트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신 만큼 명예 총재까지 이제 역임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 잘 살펴봐야 되는 게요. 그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도 잘못한 거가 있으면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지난해 6월 전라북도와 전북도 의회에서 이번에 폭염과 폭우 등 새만금 잼버리에 관련해서 약 128억 가량의 예산을 좀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청이 78%가량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좀 나중에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막을 내린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두 분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열릴 국회 행안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이야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김은경 혁신위가 이 세 번째 혁신안을 내놓고 조기 해산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개파 갈등이 좀 불거지는 모습인데 자, 그 내부에서도 대의원 권한 축소를 두고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부위원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이 대의원 권한 축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표의 등가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 그 120만 명 권리 당원들이 꾸준히 요청해왔던 사안입니다. 네. 특히나 대의원은요.
그냥 민주적으로 선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위원장, 이른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나 그 지역에 있는 지역위원장이 임의로 이렇게 몇 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대의원이 이른바 권리당원의 120명 이상의 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부당하다라고 매우 많은 당원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가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과 요청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요. 대의원제가 폐지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없는 이런 폐단적인 대의원제를 왜 민주당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 지도부 혁신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이 뭐 계파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당내에서는 민주당이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양한 의견 중에 어떤 거는 대의원제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전국 정당이 되어서 뭐 경상도나 TK나 당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남, 이른바 호남이라고 하는 그 분의 그쪽에 당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사실상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이제 대의원이 그닥 그게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잘 마무리가 될 거다. 뭐 개파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여러 가지 토론과 협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계파 갈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혁신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민주당이 지난 6월에 혁신위를 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사건 그리고 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때문에 윤리적으로 쇄신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출발한 혁신위가 오히려 그 김은경 위원장의 설화와 가정사로 논란을 겪으면서 서둘러서 혁신안을 발표를 하고 조기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안이 전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혁신안은 지금 시급히 논의되어야 하는 사항도 아니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혁신안도 아니고 국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혁신안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혁신안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 혁신안이다 이렇게 돼서 당내의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을 하고 팬덤층을 앞세워서 비명계를 솎아내겠다 이런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런 혁신의 대상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을 많이 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혁신안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 대의원 권한 축소 외에도 현역 의원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또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까지 담겨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할 텐데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 개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임시적으로 좀 만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공천에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면 공천관리 안에 그 또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또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에 좀 약간 물밑에서 이루어졌던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천 룰 관련해서 약간 밀실에서 공천 룰을 작업한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더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또 많은 신인들이 나설 수 있다라는 게 많은 국민과 당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예. 현역 의원 평가는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역 의원에 대한 검증이 보다 면밀하게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 것이고요. 저는 이 혁신안, 그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한 그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적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혁신안에 포함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내용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벌써부터 비명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뭐 친문계가 주축인 민주주의 4.0이라든지 당내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도 뭐 총선 후에 논의를 하자. 그리고 당에 기여한 대의원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것은 시급한 혁신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유로 격렬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혁신안은 아마 정책 의총과 워크샵 이런 전체 논의를 거쳐서 최고위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마 전 당원 투표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예. 기사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자필 메모,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자필 메모를 확보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재판도 걸려 있고 예. 대장동 배임 재판도 진행 중이고 지금 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지금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뭐 국가폭력이다, 정치 수사다 이런 말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소환을 하니까 불체포 체포를 포기하겠느냐, 특권을 포기하겠느냐라는 기자 질문에는 또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야당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 반 가량 동안 이제 소위 말하면 사법 리스크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년 반 동안 이제 많은 국민들은 매우 피로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딱히 나오는 건 없고 계속 대장동 갔다가 백현동 갔다가 성남 FC 갔다가 어디 또 이제 또 뭐죠? 하여튼 등등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회전문도 아니고 계속 돌려 얘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백현동으로 이번에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2018년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백현동 관련 감사에서 이재명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 관련은 예. 무관하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고 이미 감사원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원 보고서에는 오히려 성남시가 부당하게 요청을 받았다. 24차례나 용도 변경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라는 게 감사 보고서에 명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엇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대장동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대장동 관련해서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쪽 관련된 부분이죠. 박영수 특검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나오지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는 아직은 대장동과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금 소환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소조차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얼마나 또 백현동으로 정치적 수사를 할 건지는 지켜볼 것이지만 저는 지금 1년 반 동안 이렇게 야당을 괴롭히고 협치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심한 공권력 낭비다. 그리고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번진 롤스로이스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서 신원 보증과 관련한 대검찰청 예규를 두고서 설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 관련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좀 의외였어요.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 법과 원칙 중요시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 마약 관련해서는 전쟁하듯이 하면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건은 왜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변호사의 신원 보증이 구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면 그럼 현 관행을 반대한다는 것인지 제가 또 여쭤보고 싶고요. 또 사문화된 규정이 있어서 경찰에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법무장관의 그런 고유의 업무가 아닐까요? 그러면 업무를 태만하고 계신 건지를 또 여쭙고 싶고요. 그 마약에 관한 수사 사무가 또 검찰의 업무가 아니라고 했으면 주무장관께서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운운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하신 분 롤스로이스 사건의 이 분도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물을 하고 그 사고를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약과의 전쟁은 어디 갔을까요? 그럼 전쟁은 어떻게 내가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한동훈 장관께서 패배 선언을 하신 거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설전 중에서 한동훈 장관은 박 의원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서 SNS에 한 장관의 왕자병이 불치병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전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 대검 예규 쟁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 쟁점이 되는 대검 예규의 정확한 명칭은 불구속 피의자의 신원 보증에 관한 지침입니다. 예. 신원 보증서라는 거는 피의자의 상세한 인적 사항을 기재를 해서 피의자가 나중에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그 소재 불명 시에 신원 보증인을 통해서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를 하고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이는 건데요. 이 예규는 2015년 12월경에 시행이 됐는데 이 예규가 만들어진 목적을 보면 당시 수사 관행이 거의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신원보증서를 요청을 했고 또 신원보증서를 받기까지 피의자를 대기를 시키고 예. 또 이 과정에서 신원보증인에게 피의자 입건 사실을 알려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체계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인데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상황을 알 수도 없었고 예. 그 롤스로이스 사건 자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건을 지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죠. 그래서 대검 예규 내용은 신원 보증이 있으면은 구속 대상자를 불구속하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으면은 불구속할 경우에 신원 보증서라도 받아라라는 절차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박용진 의원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해 봐야겠고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하고 대답 맞춰보도록 할 텐데 가장 큰 쟁점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20억 원대 재건축 부동산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동관 후보자의 자녀 학폭 문제 그리고 방송 장악 문건 의혹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후보자는 이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다 적절하게 소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건축 차익 같은 경우에는 매입 후에 재건축이 결정이 됐고 예. 실거주를 했고 세금도 정상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폭 같은 경우에는 외압도 없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장에게 전화를 했을 뿐이고 또 전학이라는 중징계 조치도 내려졌고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과 피해 학생은 지금 친하게 지내고 연락도 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폭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방송 장악 관련해서도 문건에 대한 지시나 보고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문건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이 후보자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깊게 개입을 했었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광풍이 불었을 때 이미 수사를 해서 감옥에 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일 뿐이고 민주당은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오히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이 바라는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청문회에서 인사 적임자임을 밝히는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 장악 시도라는 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도라는 거는 저는 이미 이분이 과거 행적을 보면요. 실제로 홍보수석일 때 방송 장악을 시도를 했고 시도 가능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이 있고요. 관련된 예. 문건으로 사실상 재판까지 이루어졌었고 그 재판에 대해서 이분이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사실관계는 모든 게 다 인정이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 장악 시도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이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야당이라는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야당에서 이분 그냥 문제가 있는데 지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당연히 비판하고 바로 잡을 거 바로 잡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분이 방송 장악의 과거 전력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른바 본인
가족, 부인, 그래서 본부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폭력 이거는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죠. 이게 문제가 없으면 전학은 왜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고 중징계를 받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반 학폭과 다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당시에 청와대 실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장한테 전화를 할 만큼 아버지가 뭐 보통의 사건이랑 매우 다르죠. 어떠한 학부모가 이사장에게 전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장께 전화했고 또 사모님께서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이거 학교폭력위원회 설치하라는 교사 명단까지 내놔라라고 할 만큼 매우 심각한 일반 학폭과 다른 갑질과 학폭이 병행되었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학 간 그 피해 학생 한 명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하지만요. 나머지 3명의 출처는 불분명하죠. 나머지 예. 3분은 어디서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학폭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부모의 갑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방송 장악했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위원 그리고 임세은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 부위원장과 함께 잼버리 책임 공방부터 여야 정치권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